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정유정 작가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종의 기원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책입니다. 연쇄살인범이나 흉악한 범죄자들 이렇게 다룰 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의 핵심은 나만 생각한다, 이제 그것입니다. 타인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이고 모든 걸 내 이익으로만 계산을 하죠. 그게 사이코패스들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이 없고 그것이 잘못인지 공감하지 못하죠.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류의 약 2 내지 3%가 이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한유진인데 유진이도 이런 사이코패스죠. 직간접으로 여러 명을 살해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을 이렇게 떠넘기죠. 그 사람들이 그때 찾아왔다. 나를 그때 놔줬어야 되는데 놔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죠. 특히 유진의 이 사이코패스는 이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최고의 상위의 개념인 1%입니다. 1%. 최고로 위험한 상위 1%에 속하는 프레데터 사이코패스입니다. 프레데터라는 말은 포식자라는 의미로 정신의학자들 사이에서는 순수 악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악만 있다는 거죠. 100% 전부 다 악인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책의 제목이 종의 기원인 것은 우리 작가가 이 프레데터를 악의 기원으로 이렇게 새로운 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책은 이 사이코패스를 정말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이 책을 썼는데요. 우리 독자들이 이제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와, 이 작가 이거 사이코패스 아닌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가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책을 한 3년에 걸쳐서 집필을 했는데 1년 동안은 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연구했고 2년 동안은 본인이 아예 사이코패스에 몰입이 됐습니다. 그냥 사이코패스처럼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소설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2년 동안 아내가 완전히 사이코패스로 생활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2년 동안은 각각 각방을 쓰고 별거하듯이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찰에서도 사이코패스 수사관들의 필독서로 읽혀지는 책이 바로 이 종의 기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치 음습한 지하실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가족 어떤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책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선정된 우리 가족 그 독서 모임에서 선정된 책이 아니었더라면 저도 이 책을 그냥 중간에 놨을 것 같아요. 작가도 이런 말을 합니다. 독자들에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딸이 먼저 읽었고 제가 나중에 읽었는데 제가 안 읽었을 때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식 중에 만약에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다. 당연히 품어야죠. 저도 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딸이 그러면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러라고.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딸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품을 거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품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양심에 찔렸지만 사이코패스 자식을 품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모두 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거는 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유진이가 프레데터라고 하는 최상위의 그 사이코패스 이제 그건데 어쨌든 그런 자식을 내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없더라고요. 단순히 부모의 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마 이 마음은 우리 작가가 의도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악인의 내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래서 그런 악의 실체에 대해서 독자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악의 실체와 읽은 후에 악의 실체를 대하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가의 의도가 저한테 먹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는 인간은 살인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의 실체에 대해서 쓰고 있죠. 한 청년이 살인자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 악인의 탄생기인 이 책은 우리의 본성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악이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가 또 그것이 어떤 계기로 점화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악이 거북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단절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망각하고 우리가 단절만 한다면 악에 대한 바른 대처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제 자기 합리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이코패스와 우리들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완전히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우리들은 어떤 이분법에 의해서 네 편, 내 편 이렇게 따져서 우리 편이다 그러면 그냥 잘못을 무조건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자기 합리화 이런 모습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떤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수위만 다른 것이지 결국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이런 자기 합리화하는 이런 악의 실체가 다 똑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의 기원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악인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별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최적의 조건이 잘 점화만 된다면 누구나 우리에게는 야수 기질이 다 있다는 거죠. 이빨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적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비둘기라고 믿는 우리의 본성 안에도 매의 어두운 악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똑바로 응시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한다면 내면의 악, 또 타인의 악, 나아가 삶을 위협하는 포식자들의 모든 악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이런 소설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여서 지루할 것 같지만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성이 너무 탄탄합니다. 구성이. 읽다 보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입니다. 우리 악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